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3장 기본문 5형식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뒤에 4형식, 5형식 조금 복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와 타동사를 조금 혼동되는 좀 중요한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4형식으로 착각이 쉬운 3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거 정도로 암기한다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개념의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오늘 3장 강의를 세 번째 강의까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강의 못 들으신 분은 3-1, 3-2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본방위를 꼭 참석을 좀 해 주셔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페이지 4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을 좀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자, 25쪽입니다. 자, 25쪽의 4형식에서 IODO 수요동사 누구에게 뭘 수요한다고 그래서 수요동사를 했고, 전치사의 종류 기억나시죠?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를 단순하게 그냥 맞바꿔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 IO가 뒤로 갈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쓰게 돼 있다. 대부분의 동사가 to를 적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of가 있었는데 수많은 동사를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by나 make 호의 친절형인데 for는 주로 by, make 두 개만 암기해도 충분하다고 그랬고요. of는 s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암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출제되는 걸 보면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6쪽에 예문들이 쭉 나와 있었고, 자, 5형식 조금 복습을 하고 하면 5형식 굉장히 중요했었죠. SVOC 목적격 보의 종류는 지금은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분사편 정도 끝나게 되면은 목적격 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난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5형식 해석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기억나시는가요? 한번 가리고 한번 5형식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때 뭐 5번씩, 3번씩 계속 따라서 했는데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5형식 해석 방법이 S는 O가 O를 C 하다라고 C라는 것을 C로 C하게 부여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S는 O가 O를 C 하다라고 C라는 것을 C로 C하게 부여한다. 자, 이 해석 방법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복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2번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IODO는 같을 수가 없겠죠. 사람 사물이 5형식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이코르강 성립되고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면 아들에게 썰매를 만들어 주었다 4형식이 되고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5형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마지막 시간쯤 돼가지고 메이크를 퀴즈 6이라 해가지고 짤방에서는 이제 퀴즈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메이크가 5가지 있다. 첫째 1형식일 때는 가다, 2형식일 때는 되다, 3형식일 때 만들다, 4형식일 때는 만들어 주다, 5형식은 뭐뭐로 만들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조금 호기심을 더 조금 일으켜서 좀 더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예문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예문을 보면은 they made toward home 집을 향해 만들었다는 안 되겠죠. 집을 향해 갔다 went의 뜻도 있어요. made가 뭐 흔한 건 아닌데요. 이런 것도 있다. The milk made sour 자 우유가 시큼하게 만들었다 안 되겠죠? 씌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우유가 상해서 씌어졌다. 그렇게 되었다. 이 형식이 되겠죠? become 동사가 됩니다. 자, he made kite는 연을 만들었다. 3일씩 되겠죠?
그래서 참고 2번의 4형식과 5형식은 여기 방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1, 2, 3번 정도 예문을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굿해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동사 하나에도 make 하나만 가지고도 1형식도 5형식까지도 다 쓸 수 있는 실제로 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오늘의 본 강의, 중요한데요. F1, 주의해야 할 동사와 전사의 관계인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는 못 찾으신 분은 지금 27쪽입니다. 27쪽. 자, F1.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들 하는 건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전치사가 필요 없는 동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로하는 붙이기 쉬운 하트 쓰면 틀리는 동사다고 그랬는데 자, marry with 안 되고 attend, answer, reach, resemble, discuss, enter 등등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목을 가로하는 붙이기 쉬우나 쓰면 틀리는 전사, 그러니까 전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잠깐 예문을 보실까요? She married with a rich man. 자, 여기서 부자와 결혼했다. 부자와 함께 결혼했다. 여기 스펠링이 I가 빠졌네요. 나중에 교정을 다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녀가 부자와 함께 결혼했다 해서 with를 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married with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문장 이제 길게 줘서 틀린 것도 있다. 또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부자와 함께 결혼한 거니까 당연히 with가 들어가기 쉬운데, with가 들어가는 순간 틀려버리죠. 그냥 married rich man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지고, 이제 지금까지 5형식까지 잘 배워왔는데, 여기서 조금 무너지는, 조금 짜증날 수도 있는, 아니 뭐야 이게 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 일반 문법책에는 어떻게 어렵게도 쓰는 책이 있냐면은 이 marry란 동사는, 잘 들어오세요. 천천히 말할게요. marry란 동사는 원래 타동사다. 원래 타동사다. 자동사로 착각이 쉬운 타동사다. 자, 알아들 수 있으실까요? 좀 어렵죠? 다시, 지금까지 지난번 강의에 설명하기를 자동사, 타동사가 조금 헷갈리지 말고 자동사는 을을이 들어가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을을이 들어가는 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녀가 부자와 결혼했다. 을을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을을이 안 들어가니까 자동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동사처럼 쓰인다는 거죠. 을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을일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타동사로 정해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틀리는 거죠.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 여기서 조금 혼동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다시 해서 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러니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She attended at the party. 자, 그녀가 파티에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at을 쓰기 쉬운데요. 여기서 at을 쓰면은 또 틀리죠. 왜냐하면 원래 타동사다. 전사를 못 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enter the room. We entered into the room은 틀려버리죠. 방 속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갔다 하기 쉬운데 into 안 되고 꼭 entered만 쓰게 돼 있죠. 그 다음 discussed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about 못 씁니다. 이것도 discuss about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수들을 하는데요. 자, 그냥 암기해 두시고, 지금 여기 정리는 7개만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기 뭐 enter into 하면은 뭐 뜻이 바꿔진 것도 있고, 자, 그런 예외 다 여기 이 책에서는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또 혼동되는데 혼동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일단 7개만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냥 수거로 with, at,
at, with, about, into 필요 없다. 적어도 이 7개만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두시고 형광펜 3개 정도 아니면은 아주 진하게 다 표시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8쪽. 자, 28쪽에 보면은 이제는 반대입니다. Start from, wait for, add to, account for, grade from, sympathize with, experiment with. 자, 이랬을 때에 이제는 보세요. 이거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어려운 말을 해볼게요. 이 start라는 동사는 타동사 같은데 타동사, 을일이 나온단 말이죠. 타동사 같은데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다. 그래서 뒤에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사가 필요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로 착각이 쉬운 자동사들이다. 자, 좀 어렵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조금 혼동되면 그냥 수고처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He started from Seoul. 이렇게 했는데 그는 서울을 출발했다. from 필요 없게 보이잖아요. 타동사처럼 보이잖아. 서울을, 을을, 타동사. 그런데 이게 원래 자동사다. 약속입니다. 이거를 의심하면은 더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관습조를 이렇게 쓰는 모양이다 하는 것이 더 속 편합니다. started from Seoul. 그래서 그가 서울로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을 출발했다. She waited for her husband. 남편을 기다렸다. 즉시 for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나온다는 거죠. He graduated from Harvard University. 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데 역시 from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이 graduated from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것도 출제가 정말 출제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7개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필수인 것이니까 다시 별표 진하게 하시고 정말 필수로 암기해 두세요. 이때 아니면 나중에 다 따로따로 암기해야 되고 중구난방 아주 산만해지고 어렵습니다. 항상 자동사 타동사 편에서 이거를 자동사 타동사 편에서 문제 오형식에서 배워두면은 이거 수거처럼 해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건 조금 더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하고 좀 더 좀 혼동이 많이 되는데 자, 일단 부가형 동사, 공급형 동사, 설명, 상경, 박탈 동사, 전사 함께 수요처럼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사형식으로 착각이 쉬운 삼형식 동사다.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부가형 동사를 해가지고 enforce A on B. 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이 수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enforce A on B. A를 B에게 부과한다. 오늘 적게 돼 있어요. 수거처럼 쓰이는 거죠. 예문을 보실래요? They enforce tax on me. 그들이 세금을 나에게 부과했다. 무엇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나에게 세금을. 그러니까 사행시처럼 되잖아요. 부과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수요동사처럼. 근데 그런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건 전혀 사행시 동사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완전 타동사입니다. 뒤에 텍스라는 목적어만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명구가 되겠죠. 언미는. 그래서 나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오늘 빼고 물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형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 설명이 안 돼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딩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따로따로 수고로 암기해도 좋은데 실은 이거는 사형식, 삼형식 편에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고 오랜 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형 동사 하나 암기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공급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provide,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한다. provide,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한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they provide us with food.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제공했다. 꼭 수요동사 사형식 같잖아요. 역시 with를 빼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전사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with B라고 수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제 계속 설명을 더 많이 하면 조금 지겨워지니까 문법 어법 문제에서 이걸 또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또 전사를 바꿔 쓰는 이 A와 B를 또 바꿔 써가지고 B를 먼저 내고 A를 뒤로고 그때는 또 포를 적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 뜨는데 자 거기까지는 이 책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쓴 문법책에는 다 그거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공부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설명 제한형 동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explain, suggest, say, B to A, A에게 B를 설명한다, 제한한다. 자,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은 He explained the difference to me가 됩니다. 그는 설명했다 차이점을 나에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줬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그가 나에게 그 차이점을 설명했다니까 사행시는 되잖아요. 근데 역시 to를 적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 제한형 동사라고 돼 있는데 특히 이 say란 동사 거기 CF에다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CF에 say, talk, tel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고등부 상위권 특히 수능 문제도 이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특히 내신에는 가끔 어렵게 나오고 특히 탭스에서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출제도 되기도 하는데 say와 talk와 tell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험 영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say 말하다, talk 뭐 이야기하다, 뭐 talk 말하다, 다 tell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때 아니면은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이 책에는 내가 예문들을 다 빼버렸는데요. 한번 제가 잠깐 제가 예전에 상위권 학생들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위주로 설명을 할 때 썼던 아주 조금 어려운 책이 있는데 잠깐 소개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등등 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마크도 표시하고 조금 이제 폼을 좀 내보려고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는 유기찬 영어학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기찬 영어학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찬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책은 조금 두툼합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좀 두툼하고 오랜 동안 사용한 책인데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체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좀 잠깐만요. 문장이 5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문장 요소가 나오고 자, 그래서 이 3형식을 한번 보시면은 문장 5형식에 보시면은 거의 예문들이 비슷하긴 하나 이거는 책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의 그 5형식 좀 다르죠. 해설들이 VI, VT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구절 뭐 대열 같은 것도 적어 놓은 수험생이지 다리는 일형식 동사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예문이 나와 있죠. They made toward home 나와 있죠. 그래서 word, manner, count 있는데 이런 게 예전에는 이제 저도 강의 초년명 시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죽으라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 신기할 따름이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좀 소개하고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조금 소개할게요. 예전에 만들었던 굉장히 조금 좀 고급 문법 이런 책인데 그래서 여기 예문들이 쭉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동사도 이렇게 비카운트 동사도 실은 판명령 동사도 적어놨었습니다. 이 형식의 판명은 이것도 거의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변형령, 변성령 동사, 뭐 비카운트 동사 뭐 이 정도고 그다음 뭐 여기 이제 비형동사, 뭐 인상, 감각 동사 이 정식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remain 동사 해가지고 remain, keep, continue 있고 예문들이 여러 가지 있죠. 유사보호란 말도 설명을 드린 적 예전에는 설명을 했는데 유사보호도
죽으라고 설명을 이제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거는 출제도 아예 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의미가 없는, 정말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잘못 가르쳤다라는 그런 약간 죄의식이 들 정도로 학생들한테 미안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보 형태, 뭐 유사보, 뭐 준보, 추가보, 상황보, 가짜보, 나 명사보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너무 어렵게 책을 써서 설명을 해도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느라고 죄송합니다. 이 책을 만드느라고 정말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자 보시면은 이제 거기 사형식에도 동적 목적어 나오고 제기 목적어도 제기 목적을 위한 수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사형식 보면 to, for, of가 있고 on도 있죠. 원래 play가 on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전사를 동반해서 iO를 뒤로 보낼 수 없는 동사 뭐 envy, forgive, save, cost 전혀 의미가 없는 그 당시에는 최고로 중요한 줄 알고 아이들한테 막 강요하면서 가르쳤죠. 전부 다 잘못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책만 폰만 괜히 멋있게 보이고 장황하고 복잡하게만 설명을 했었지. 그 다음에 부사와 목적기법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목적의 종류도 5개를 다 예문을 적어놨었고요. 아무튼 자 이런 거 수음제 틀리기 쉬운 원동되는 동사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옆에는 또 수거처럼 이렇게 수동태도 돼 있고 막 이런 식인데 타동사로 착각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말 나오잖아요. 자동사로 착각을 준 타동사. 아까 그 기본 우리 요약책에는 이 말이 없었죠. 그냥 전사를 쓰면 틀리냐 없느냐 돼 있는데 자동사로 착각을 준다고 목적을 가질 때 전사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타동사 착각은 자동사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예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부가형 동사도 인포스 하나만 적어놨잖아요. 원래는 inflict, confer 있는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동사들입니다.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포스 기억하고 그러니까 인포스 하나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막 복잡하게 하니까 이제 여쯤 오면은 학생들은 거의 포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괜히 선생님들 열정만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어떤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책을 압축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supply, provide, furnish라는 단어 있고요. 설명형, 제한형 동사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explain, introduce, suggest, say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 say라는 예문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 예문을 조금 설명하려고 박탈형 동사를 저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면은 로브와 스틸의 비교도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자 원래 책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메모만 해보세요. say는 그냥 말했다. 그 다음에 토크는 이야기하다인데 say는 사명식에 쓰이고요. 토크는 일형식에 쓰이고요. tell은 주로 사형식으로 쓰이는데 다시 한번 say는 가로하고 주로 사명식에 쓰입니다. 토크는 가로하고 주로 일형식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tell은 사형식에 쓰입니다. 자, 내가 예문까지 적지는 않겠는데요. 방금 여기 explain 자리를 said로 넣어볼게요. said. He said the difference to me. 그는 나한테 차이점을 말해줬다. 그런데 토크를 적는 순간 about 같은 게 나오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he talked about the difference. 그러면 3인칭이 되겠죠. 그래서 토크는 about를 필요로 하는 동사고요. tell은 말 그대로 사형식 동사인데요. 이때 많이 tell로 바꿔볼까요? He told the difference me가 됩니다. 다시 한번 he told the difference me. 그러니까 tell은 to를 안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he told the difference to me 틀린 곳에 있다 골라라 그러면은 아예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say는 to를 필요로 하는 사명식 동사다. 가로에다 적어놓으시고. 토크는 about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면 메모하시고요. tell은 누구에게 뭘 설명해 준다. 수요동사 사형식으로 쓰입니다. tell이 들어갈 땐 전사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두 가요.
자, 이해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기형동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별표를 하나, 특히 상기형동사에서 리마인드는 독해도 너무 많이 쓰입니다. 꼭 of를 적게 되어 있어요. remind A of P, A에게 P를 상기시켜준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뜻이죠. 예문을 볼까요? She always reminds me of my mother. 그녀는 나에게 나의 엄마에 대해서 늘 상기시켜준다. 그녀를 보면은 엄마 생각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그녀가 나에게 어머니 모습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of가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of가 없는 게 더 문장이 더 깔끔해 보이죠. 사행식으로 써요. 근데 왜 of를 자꾸 이렇게 쓰는가? of란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의 어머니 모습을 을로 해석이 돼버리는. 자, of는 간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더 이상 의심을 하거나 거부해버리면 문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나의 어머니 모습을 상기시켜준다. 그녀를 보면 항상 어머니 모습 생각난다. 그래서 remind A of B 유명하고요. 자, 마지막 박탈련 동사 love deprive of B 유명한 속어입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면 될까요? love, 특히 love, deprive 두 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도 of를 적게 되어 있어요. 자, A에게서 B를 빼앗다. 자, 예문을 보면은 they robbed me of my money. 자, 그들이 나에게서 나의 돈을 훔쳐갔다. 그들이 나에게서 나의 돈을 훔쳐갔다. of 안 들어가기 쉽죠. 자, 거기 C를 비교해 놨는데 자, 여기 내가 옆에다가 예문을 적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자, 아까 보여줬던 책을 다시 한 번만 참고해 볼까요? 마지막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로브와 스틸의 비교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브 다음에는 인간 나오고 어브 다음에 사물이 나오고 인간에게서 사물 훔친다. 스틸이 나오면 사물을 먼저 대 있고 프롬 잡고 인간이 뛰는데 사물을 인으로 훔친다. 자, 예문을 보시면 they loved me on my purse. 그들이 나에게서 나의 지갑을 훔쳐갔다. 뭐 수동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지갑이 이제 도난 당했다는 뜻인데, 자, store를 보시면은 they stole my purse. 사물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from me. 사람이 뒤로 가는데 일단 또 from을 적게 돼 있어요. 수동태를 하면은 이제 지갑 사물이 먼저 나오겠죠. 수동태까지 굉장히 좀 어렵게 이 책은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깊이 들어가도 그거는 문법을 위한 문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랜 동안 특히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구나. 갈수록 상위권 학생들도 문법을 아예 모릅니다. 요즘에는 문법을 아예 모르고 그냥 리딩 조금 하고 내신 대비해서는 특히 고등부는 모의고사 한 100개 이상을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참 난감하죠.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좀 고급 영문법 책도 한번 소개를 해 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문장의 5형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세 번째 강의까지 3-1, 3-2, 3-3 나중에는 다 번호를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초창기라서 지금 조금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꾸준히 열심히 들어준 많은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부정사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준동사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